교육 들으신 분들은 교육 들으신 분만 할 수 있는 물건에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강남, 용산 이런 데 들어가실 거면 어느 정도 이제 올라 있기 때문에 바닥을 놓친 건 맞아요. 꼭 우리가 최상급지의 바닥을 잡을 필요는 없거든요. 소액 투자로 자본금을 늘려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는 경매를 배우는 사람은 많아도 경매로 돈 번 사람은 없는 이유입니다. 야, 경매가 굉장히 대중화됐다는 것이 체감이 되십니까? 체감이 되죠. 아파트 낙찰되는 거 보니까 시장 분위기가 좋아진 것도 있지만 생각보다 더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무리 시장이 좋아져도 경매기 때문에 적정한 인원수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진짜 많이 막 20명, 30명씩 들어오는 거 보면서 와, 경매라는 게 취득하는 방식이 이제 다를 뿐이지 뭔가 특수한 내가 무기를 갖고 있는 건 아니라는 느낌이 좀 들긴 해요. 되게 친숙하게 된 거는 같아요. 일반 대중한테도.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매를 한다는 게 이제 더 이상 특수한 나만의 무기라고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빨간 글씨 있는 것들을 좀 섞어서 보셔야 정말 싸게 받을 수 있는 거지, 깨끗하면서 누구나 좋아하는 대단지 아파트를 입찰하면서 정말 많이 싸게 받으려고 하는 거는 이제는 거의 불가능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93.7%, 1년 11개월 만에 최고. 가격이 막 떨어진다 했던 뉴스 본 게 진짜 엊그제 같은데 그새 또 오름세가 보이는 것 같은데, 매물 줄고 호가가 오르니까 감정가 넘겨 낙찰 사례 증가라고 썼습니다. 더 정확히는 1년 전에 매겨진 감정가가 지금 시세보다 낮아져 있는 게 정확한 말이죠. 매물 주고 호가가 올라서 실거래가 높게 찍히고 그게 감정가보다 높으니까 감정가보다 높게 쓸 동기가 생기는 거죠, 입찰하시는 분들이. 이 표를 보면은 확실히 1월부터 해가지고 진행 건수도 많아지면서 동시에 낙찰률도 높아지면서 낙찰가율도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서울 아파트 경매 지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경매 교육에 관심이 막 생기신 분들 알아야 할 점 이런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건 이제 본인의 상황이죠. 본인의 상황이 무주택자냐, 1주택자냐, 뭐 2주택자냐, 이거를 확실히 일단 알아야 되고, 두 번째가 본인이 갖고 있는 대출 금액을 알아야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내가 앞으로 가계대출을 활용할지 사업자 대출을 활용할지가 나눠지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가용 가능한 투자금. 이렇게 세 가지만 아시면 내가 얼마 정도 범위에서 물건을 찾아야 되는지가 나오게 되죠. 3천만 원이냐 5천만 원이냐에 따라 가격대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볼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더 5천만 원이 넓어져요. 본인의 상황을 알아야 되고, 다주택자냐 무주택자냐에 따라서 또는 본인이 갖고 있는 대출에 따라서 단타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장기 보유를 할 건지 아니면 실거주를 해야 되는지도 선택을 해야겠죠. 교육 들으러 오시는 열에 한 7, 8분은 단타 매도를 합니다. 실거주 장기 보유도 있기는 한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리고 실거주 집은 따로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하시든 매수를 하시든 하시고 경매로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걸 가져가시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서 번 돈으로 내가 실거주하는 집에 매수를 할 때 그 돈을 보태든 해서 만들어 가시면 더 좋겠지 않나 하면은 보통 납득을 하시더라고요. 경매로 실거주 집을 마련하는 건 우리 PD님도 해보셨겠지만 좋은 물건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또 좋은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 좋은 입지를 찾게 되는데 그런 물건은 시세랑 별반 다르지 않게 낙찰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럴 거면 이사 날짜가 잡혀있고 집 세팅이 다 끝나 있는, 모든 게 정리돼 있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하는 게 훨씬 나은 거거든요. 1,000만 원, 2천만 원 싸게 사더라도 그 정리돼 있는 거 사는 게 나은 거예요. 실거주 집은 내가 이사 날짜도 맞춰야 되고 하잖아요. 본인의 상황을 파악하고 교육 들으러 오시면 생각이 많이 바뀌시는 게 뭐냐면, 기존에 내가 배우기 전에는 아파트 또는 좋은 입지 어떤 빌라만 찾으셨다면 교육을 듣고 나시면 이제 입지가 떨어지면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특수권리가 잡혀있는 물건들을 보게 되거든요. 교육 들으신 분들은 교육 들으신 분만 할 수 있는 물건에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안전하면서도 남들이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배워서 저한테 피드백 받고 입찰하시면은 10명 들어올 거 5명밖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말 싸게 낙찰이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뭐 선순위 전세권, 뭐 선순위 가등기인데 이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로 바뀐 거, 뭐 토지 별도 등기, 재매각 사건, 이런 것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보라고 말씀을 드리죠. 또 저희 위반 건축물 대출 안 나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대출 받아가지고 단타 하신 경우도 많고 그렇잖아요. 위반 건축이 원칙적으로는 대출이 안 나오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출 실장님께서 위반 건축이어도 대출을 해주는 은행이 있어서 그쪽으로 하면 이제 대출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보와 인프라의 싸움이야. 무료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사실 영상에 나오시는 분이 대출이 나오는 걸 알아도 나온다고 할 수가 없는 게, 이 대출 상품이라는 게 또 없어지기도 하거든요. 영상이 오늘 올라가지만 한 달 뒤에도 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할 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방송에서 무턱대고 위반 건축이지만 대출이 나옵니다라고 못해요. 저도 그렇고. 근데 이제 교육을 들으신 분들은 실시간으로 실장님과 소통을 하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온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죠. 교육할 때 확인을 다들 하시니까, 배운 대로. 지금 6개월 만에 이렇게 분위기가 반전이 된 것 같은데 네. 상승장 초입이다 보니까 이번 시기는 놓쳤나? 지금 경매를 배워도 돈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서울 중심에 속하는 일부 구만 오르고 있지, 중랑구라든지 노원구 이런 쪽은 아직 오름세가 뚜렷하진 않거든요. 강남, 용산 이런 데 들어가실 거면 어느 정도 이제 올라 있기 때문에 바닥을 놓친
놓친 건 맞아요. 꼭 우리가 최상급지의 바닥을 잡을 필요는 없거든요. 소액 투자로 자본금을 늘려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애초에 강남, 용산 이런 데를 잘 보지도 않고 놓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점이라도 배우셔가지고 입찰하시면 상승장이라는 게 한두 달 가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한동안 갈 거란 말이에요. 중심부가 오르는 걸 보고 2급지들을 잡아놓을래. 이런 전략도 충분히 주요하거든요. 강남이 오른다고 해서 강남만 무조건 오르는 게 아니라 강남이 오르게 되면서 그 주변으로 퍼지잖아요. 왜 그러냐면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되니까 가격차가 벌어지면서 이 가격 차이면은 여기가 더 싼 거 아니야? 하면서 가거든요. 그러면서 퍼지는 겁니다. 안 오른 지역들을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른 지역 주변으로 해서. 지금 말씀드린 건 이제 아파트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 제가 주로 얘기하는 빌라,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은 그럼 어떻냐? 조금씩 오른다고 기사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아래쪽에 보시면 연립 다세대 클릭하시고 매매 가격 지수 누릅니다. 전국의 매매 가격 지수가 나오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게 보이죠? 지역으로 넓혀서 시도별로 해서 경기 인천으로 볼게요. 그래프 추이를 보시면 돼요. 가격이 높았던 22년부터 22년 말까지 굉장히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22년 말부터 해서 갑자기 떨어지게 되거든요. 공시지가 150%로 규제하고 126%로 낮추면서 이렇게 급락한 겁니다. 빌라도. 아파트는 사실 더 떨어졌고 이때는. 거품이 싹 꺼지면서 가격이 내려가게 됐는데 내려가던 게 23년 6월, 7월, 8월부터 좀 보합세가 유지가 돼요. 인천 같은 경우는 더 떨어져요. 근데 서울 지역은 한동안 유지가 되다가 최근 2024년 4월, 5월, 6월 들어서 조금씩 오르거든요. 이 오르기 시작한 게 22년도 이래로 처음입니다. 이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빌라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비싸게 사는 걸까요? 요걸 또 경매로 싸게 살 텐데. 그래서 제가 보유를 해도 된다는 게 이제 지금은 거품이 다 빠졌어요. 그러고 나서 오르기 시작하면 아마도 22년도 2년 전에 가격으로는 가지 않을까요? 물가, 인건비, 자재값 22년도가 쌀까요? 아니면 지금이 쌀까요? 22년도가 싸죠. 그래서 이게 오르기 시작하면은 또 굉장히 빠르게 또 오를 수가 있다는 거고 2년 보유해도 된다고 그래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22년도 8월 이후로 처음 오르기 시작했어요. 올해 6월부터. 한동안 또 올라갈 상승세가 뚜렷합니다. 빌라는 아파트의 대체제인데 아파트라는 메인 상품의 가격이 지금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대체제인 빌라로 수요가 또 몰리고 있고 그럼 이 수요를 받아줄 만큼 뭔가 공급을 할 수 있냐? 짓던 것도 다 멈춰 있는 상태고 건자재, 인건비 다 올라 있는 상태고 그러면서 이제 쭉 올라갈 기세가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장님이 방송을 하실 때 굉장히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네네. 예를 들면 화곡동 미추홀구 단타매도 조심해라 하는데 사실 우리 수강생들은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봤을 때 2년도 안 걸릴 수 있겠다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생들은 어쨌든 저한테 직접 배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지역을 잘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짧은 10분짜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단편적으로 보시기 때문에 보고 괜히 실수할까봐 저는 이제 최대한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은 보유를 해도 괜찮겠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왜냐면 이 상승을 막을 만한 요소가 없어요. 지금 전세 사기에 대한 그런 선입견도 다 없어졌고 역전세 났던 것도 제가 기억하기로 올해 7월에 2년이 도래했거든요. 재계약을 하는 시점이 한 사이클이 돌았습니다. 집주인들이 돈으로 빼줘야 될 사람들은 다 빼줬을 거고 못 버틴 사람은 다 경매로 나왔을 거고 2년이 지나면서 위험 요소도 다 거품도 빠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 허그나 국가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빌라를 매수하고 있잖아요. 정부 기관에서는 사서 그거를 매매로 내놓는 게 아니라 전세로 내놓을 거잖아요. 집을 살려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들이 더 줄어드는 거예요. 국가기관이 나서서 사서 임대를 줘버리니까 앞으로 나올 매물들도 더 줄어들 거고 신축 매물은 더 없죠.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집을 살려는 사람들한테는. 그러면 저희 수강생분들은 어떤 식으로 이제 수익화를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훑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카페 들어오셔가지고 낙찰 받았어요 게시판을 보시면 낙찰 받으시는 사례들 와 조회수가 상당히 높네요. 집계한 이래로 진짜 제가 기억하기로 올해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낙찰 사례가 나왔고 지금 촬영하는 8월 23일 기준으로 해서 8월 달에만 지금 12개의 사례가 올라와 있고 2개가 지금 안 올려져 있습니다. 23일 중에 업무일 기준으로 하면은 또 한 18일 정도 될 것 같은데 거의 하루에 하나씩 받은 거죠. 그 사례들을 올리고 있으니까 이걸 보시면서 리치스쿨 교육생들은 어디를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 교육생들이 뭐 사는 지역에 따라서 뭐 일하는 지역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최근 들어서는 서울 쪽보다는 뭐 경기 인천 쪽이 굉장히 많죠. 왜냐면 미추홀구가 요즘 분위기가 또 괜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추홀구를 또 받으셨고 굉장히 싸게 잘 받았습니다. 이분도 김포시 다세대, 구로구 다세대, 미추홀구 아파트 상품도 보는 거예요. 아파트도 있긴 한데 리치스쿨 교육생들은 다세대가 정말 많구나. 부천 다세대, 이천 다세대, 부천 다세대, 파주 다세대, 성남 오피스텔도 지금 당장 매도는 안 되지만 시세 대비 정말 잘 받았습니다. 이것도 제가 아는 단지예요. 학원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타 경매학원과의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대행 서비스가 가장 크고요. 명도 그리고 대출, 인테리어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연결을 해드리고 있고 두 번째 차별점은 어쨌든 강의가 끝나고 나서도 저랑 계속 이메일로 피드백이 가능하다는 점, 하루 안에 답변을 드린다는 점. 얼마 전에 댓글 보니까 어디 학원에서 그거 봤어요? 상담 받으려면 2주 정도를 기다려야 돼서 미치겠다고 하더라고. 기일이 3일 남고 4일 남았을 수도 있는데 2주 뒤에 상담을 하면 그 물건 이미 끝나 있는
되는데 어떻게 해. 그래서 저는 이메일로 하는 거고 매일 밤에 이제 답장을 다 하거든요. 하루 만에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이틀 안엔 드려요. 수강생들도 이제 만족을 하는 거고 또 다른 차별점이라고 하면 우리 학원은 사실 경매 기본반, 심화반 이런 게 따로 없습니다. 정규반 요거 하나로 다 끝내요. 학원 입장에서 사실 강의 쪼개기 하면 이득이긴 하죠. 그렇게 해서 수강생들이 계속 들어야 되는 거면 제대로 된 교육이 됐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모든 서비스를 다 여기에 넣어놨기 때문에 이걸 또 쪼개면은 수강생들 입장에서도 수업 여러 번 들어야 되고 이거는 이거 하나만 들어서 배운 내용을 그대로 접목만 하시면 됩니다. 이 교육을 들으면 할 수밖에 없어요. 물건도 제가 아예 입에 넣어드리고 있고 미션을 통해서 어쨌든 계속 본인이 트레이닝을 할 수 있게 환경을 또 구축하고 교육생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고요. 다른 학원에서 뭐 심화반까지 들어야 되는 걸 저는 이 강의 하나로 다 끝내니까. 교육 중간에 이제 임장하면서 물건 추천해드리죠. 종강 때 물건 추천해드리죠. 그리고 미션을 통해서 본인이 찾아서 권리 분석부터 시세조사, 전화조사, 임장까지 미션을 통해서 만들어줘요. 기수 들으면서 총 3개의 물건을 적어도 하시는 거예요. 따라만 오시면. 미션에 입찰 가는 것까지 넣고 있긴 합니다. 상황이 안 되시는 분은 모의 입찰로 대체하고 있긴 하지만 웬만하면 이제 입찰장에 직접 가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우리 교육을 들으신 분들은 입찰장에 가는 비율은 거의 이제 90% 이상이라고 보고 받는 분은 60% 70% 이상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